해봐요. 어쨌든 분열기에서 염색체 모양이 관찰되면요. 분열기에서 최초로 응축이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여야 될까요? 전중 후말 중에? 그쵸. 왜냐? 전기가 첫 번째 스타트니까요. 그래서 전기의 특징은 염색체로 응축이 일어난다라고 했었고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반띵하려고 하는데 염색체라는 유전물질 자체가 어떤 세포 소기관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핵막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자, 반띵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핵막이 소실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감기에서는 그럼 핵막이 있어요? 없어요? 분열기에서는 전기에서 소실됐기 때문에 없었다가 나중에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G1, G2에서 하는 일도 생각해보면요. G1기에서는 뭐 다양한 세포 구성 물질을 합성하고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 수도 증가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G2기에서는 조금 특이했었던 게 있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나요? 동원체에 붙어서 염색분체 또는 염색체를 분리시키는 실 역할이 있었잖아요. 걔가 초성으로 이거였죠. 방추사였죠. 그래서 G2기에서는 방추사 구성 단백질을 합성했어요. 즉 쉽게 생각하면 재료를 합성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됐습니다. 자, 그럼 방추사는 실제로 언제 합성될까요? 자, 방추사의 재료를 G2기에 다 준비해놨어요. 그럼 방추사 언제 만들어질까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준비 시기는 다 전기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방추사가 형성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중후 말 볼게요. 셋 중에서 우리가 염색체를 가장 관찰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였어요? 그쵸? 왜냐? 중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염색체들이 중앙에 배열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기는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중기에서는 염색 분체들이 다 찢어지나요? 아니죠. 아직까지는 안 찢어지죠. 그러면 얘들은 언제 찢어져요? 후기죠. 그래서 결론은 후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방추사들이 이것들을 양극으로 끌어당기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말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최종적으로 핵막이 형성됐죠.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부터는 세포질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최종적으로 세포 두 개가 또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체세포 분열의 의의는 EN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EN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복제 몇 번 해요? 한 번. 분열은 몇 번 할까요? 한 번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요. 원래 EN이 있었어요. 그럼 복제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EN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2배로 복제된 거죠. 거기서 최종적으로 분열하시면 EN짜리가 만들어지는 분열 양상이 바로 체세포 분열의 의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체세포 분열 했으니까 감수 분열 오늘 볼 거거든요. 감수 분열은 여기서 조금만 더 그 변화를 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수 분열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결론은 감수 분열은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생식세포라고 하는 거 뭐냐면 사람으로 친다면 뭐랑 볼까요? 정자랑 난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생식세포 분열은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이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일어나는 분열이에요. 자, 그럼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암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결론은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암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암과 수의 생식세포들끼리 더해져서 어떠한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개체를 만드는 데 사용할 생식세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럼 그때 한번 얘기 드렸죠. 우리가 사람은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46개의 염색체를 갖는 엄마랑 46개 염색체를 갖는 아빠가 있으면 그 둘이서 자손을 낳으면 92개짜리 자손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똑같이 46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그 말은 엄마가 자식한테 몇 개의 염색체 줬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아빠도 몇 개 줬을까요? 그쵸. 23개 해줬겠죠. 그래서 결론은 우린 지금 얘기하는 이 23개짜리의 세포가 바로 생식세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결론은요. 원래 엄마 아빠는 46개를 갖는데 이제 염색체 개수가 23개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결론은요. 여기서는 딸세포가 일단은 생식세포인데 이 생식세포 자체가 당연히 원래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세포보다 염색체 수와 DNA 양을 절반만큼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감수분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질문. 감수분열도 어쨌든 S기를 거칠까요? 안 거칠까요? 거치겠죠. 그래서 얘는 쓸게요.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은요. 복제를 몇 번 할까요? 복제를 한 번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제가 원래 2n을 갖고 있었는데 복제되면 2n 곱하기 2가 돼요. 즉 염색체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가지는 거예요. 원래 2n이 이런 양상이라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원래 2n에서 최종적으로 n짜리를 갖고 싶어요. 절반만큼을 가지는 거. 그럼 n짜리를 가지려면요. 분열을 몇 번 해줘야 될까요? 그쵸. 나누기 2 하는 작업을 2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감수분열의 중요한 특징은요. 복제 한 번에 분열을 2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수분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설명해요. M1, M2 이런 것처럼 분열이 연속적으로 2번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한번 그림을 좀 같이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요거 일단 좀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양상부터 해석을 해보시면 이런 거예요. 나는 결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모세포가 이런 세포를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빨간 색깔, 파란 색깔. 그러면 내 목적은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된 걸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된 걸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엄마 거라고 생각해보면요. 또 다른 아빠의 생식세포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들끼리 합해져요. 합쳐진다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자손이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 2개, 파란 색깔 2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요. 원래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체세포랑 같은 개수만큼을 가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결론은요. 내 목적은 뭐냐면 2n에서 n짜리로 어떤 생식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엄마와 아빠, 암과 수에서 각각의 유래된 생식세포들끼리 만난다면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자손의 세포 구성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요. 결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아직 복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우리는 복제해주는 시기는 간기에 언제라 했어요? S기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 S기를 거치게 되면요. 얘들이 각각의 염색 분체가 2배만큼으로 복제가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기에서는 저런 식으로 염색체 형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수 1분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감수 1분열에서도요. 어쨌든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보이겠죠. 자, 그럼 전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일단 복제된 상태겠죠. 왜냐? S기에서 2배로 복제시켜줬으니까. 그리고 특징, 전기에서는 핵막이 생성되어 소실돼요. 소실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막대선을 통해서 소실된다라는 양상을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실 형태,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방추사 형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볼 때는요. 중기에서는 어쨌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운데 배열된다 했죠. 그러면 이 그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얘를 잘 봐요. 방추사 이렇게 있어요. 얘들은 특징이요. 배열되는 양상이 이런 식으로 배열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같은 색깔이 의미하는 건 무슨 관계일까요? 그쵸, 상동염색체죠. 그럼 얘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상동염색체들끼리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래서 얘가 중요한데요. 우린 이런 식으로 상동염색체가 접합되어 있는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이가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가염색체의 정의는 뭐냐면요. 상동끼리 접합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동끼리 접합한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책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전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금 핵막이 소실되고 뭐 나머지까지는 똑같아요. 방추사 형성되는 거. 근데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여기서는 상동염색체가 접합합니다. 그래서 이가염색체가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총 염색체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요. 이가염색체의 정의는 접합한 형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가염색체가 4개 있다고 봐야 될까요? 2개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이가염색체가 2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따지자면요. 예를 들어서 2에는 46자리가 형성을 해요. 그러면 그때 이가염색체는 23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왜냐? 우리가 접합한 쌍 자체의 개수가 곧 이가염색체 개수니까요. 그래서 얘는 이가염색체가 2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이가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면서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때 설명드렸던 게요. 사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유추를 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얘가 분리될지를요. 그럼 봐봐요. 얘가 분리가 된다면 세로로 쪼개져요? 가로로 쪼개져요? 그쵸. 세로로 쪼개지죠. 그러면 세로로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 미래를 스포해 볼게요. 얘 미래는 이렇게 되겠죠. 아마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절반만큼이 또 다른 딸세포가 되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구분된 것에서 왼쪽만 딸세포로 남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봐요. 자, 왼쪽은 EN이었죠. 왜냐? 상동염색체가 존재를 했으니까요. 오른쪽은 어때요? EN이에요? N이에요? N이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분리된 게 뭔지를 봐봐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반으로 쪼갰잖아요. 반으로 쪼갰죠. 이 과정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그쵸. 상동염색체가 분리됐죠. 근데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는 얘기는 분리돼서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염색체가 분리됐다는 얘기는 염색체 수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염색체 수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감수 1분열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면서 얘들 목적은요. EN을 뭘로 바꿔줘요? N으로 바꿔주죠. 근데 제가 그때 이거 복제되는 것까지 쓰면 편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할게요. 얘는 그래서 EN 곱하기 2 상태에서 N자리로 바꿔주는데 지금 그때 분열된 이 N자리가 복제됐어요? 안 됐어요? 이 상태에서 어때요? 여기 염색체들 복제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예요? 복제가 된 상태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거예요. N 곱하기 2로 바꿔준다라고 쓸 겁니다. 자, 어때요? 잠깐 여기까지. 채원이 이해됐어? 혜원이는? 복제된 게 염색 분체로 됐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복제가 된 양상은 무조건 염색체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야 돼. 그냥 쓰면 이런 양상으로 보여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EN인지 N인지는 염색체 세트가 상동이 있냐 없냐로 생각하면 돼요. 복제됐는지 안 됐는지는 한 개의 염색체를 봤는데 저렇게 한 염색체에 염색 분체가 2개 있는 거면 복제된 거고요. 아니면 그냥 복제 안 된 저 일자리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지금 변화를 보시면요. 처음에 일단 상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처음에 EN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제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왜냐? 한 염색체가 2개의 염색 분체를 달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방추사의 특징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면 얘들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토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반토막 날아갔을 때는요, 더 이상 상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N이에요, EN이에요? N이죠. 그때 이 염색체들의 양상을 보니까 복제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은 N 곱하기 2의 양상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써보면요. 후기는 나머지 똑같아요. 그냥 여기 이렇게 있고요. 방추사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왼쪽 오른쪽에 있을 때 방추사가 이것들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면서 얘들이 이런 식으로 분리되고 또 이런 식으로 분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말기에서는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양 끝으로 이동을 한 후에 여기서 핵막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단띵 쪼개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의 세포 하나는 얘가 되는 거예요. 얘 자체가 세포 한 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말기 양상이 되면서 결론은 감수 1분열은 2n 곱하기 2를 n 곱하기 2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로 감수 2분열 가볼게요. 그럼 감수 2분열은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출발하냐면요. 우리 아까 여기서 봤었던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가지고 출발해요. 그리고 여기서도요. 마찬가지로 또 핵막이 이렇게 소실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얘들이 마찬가지로 중기에서는 중앙에 배열되겠죠. 배열되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방추사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얘들이 요렇게 붙어요. 자, 그럼 이 그림도 똑같이 세로로 쪼갤까요? 가로로 쪼갤까요? 세로로 쪼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요. 세로로 쪼개잖아요? 세로로. 그러면 얘들은 애초에 여기 보이는 이 그림 자체가 2n이에요? n이에요? n이죠. 그리고 복제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추측해봐요. 얘가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만약에 또 반토막 나요. 반토막 나서 이런 식으로 반토막 납니다. 그럼 더 이상 복제돼야 안 돼요? 복제 안 된 모습이죠. 그래서 결론은요. 얘들 같은 경우는 n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우리가 2n에서 복제되면 2n 곱하기 2 그리고 목표가 n으로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n 곱하기 2 그 다음에 n짜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분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후기는 똑같죠. 후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방추사가 있었을 거고요. 방추사가 이것들을 잡아 끌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색체들이 분리되고요. 이런 식으로도 염색체들이 쪼개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기에서는요. 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염색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핵막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세포질들 분리되겠죠. 그러면서 얘들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지금 나머지 세포들이 하나씩 날아가면 이런 세포가 최종적으로 관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에서 조금만 더 가공을 해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수 1분열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한번 써볼게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복제된 것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2n 곱하기 2에서 n 곱하기 2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징은 뭐였냐면요.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끼리 접합한 뭐가 관찰된다고요? 이가염색체가 관찰돼요. 그래서 이가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세포 중앙에 배열되면서 얘들이 중앙에 이쁘게 배열되고요. 그래서 후기에서는 이가염색체가 애초에 상동끼리 접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파트에서는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포 양극으로 이동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기에서는 우리 봤었던 일이 일어나죠. 딸액 형성되고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서 최종적으로 딸세포가 2개 형성됩니다. 근데 그때 이 딸세포는 복제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예요? 된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n 곱하기 2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n 곱하기 2.
자, 그래서 감수 2분열은 그 뒤에 바로 일어나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여기 써보면요. n에서 n으로 간다기보다는 n 곱하기 2에서 n으로 간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이해가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이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그래서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들 염색 분체가 후기에서 분리되면서 최종적으로 말기까지 세포질 분열, 딸의 형성이 일어나면서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결론은요. 복제 한 번에 분열 2번 했기 때문에 얘는 세포가 총 몇 개 만들어질까요? 나누기 2를 2번 했어요. 4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얘들은 2n에서 곱하기 2 하시면 2n 곱하기 2 그리고 나누기 2번 해서 n짜리가 총 4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세포 분열 시 염색체 수와 DNA 양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결론은 여기 쓸게요. 자, 여러분들이 곱하기 2를 활용해 주시면 조금 쉬워요. 여기 써보시면요. 결론이 얘들은 2n 있었죠. 복제되면 2n하고 복제된 양상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면요. 2n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체세포 분열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염색체 수를 볼 수 있는 건 ENN 여부만 보면 돼요? 아니면 복제된지 여부를 봐야 돼요? 염색체 수를 볼 거면 복제 여부를 봐야 될까요? 안 봐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이 염색체 수만 볼 거면 노란색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는 2n에서 2n으로 가잖아요. 처음 2n에서 출발해서. 그럼 얘는 핵심이 염색체 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왜냐? 다 2n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체세포 분열의 특징은요. 얘는 염색체 수가 일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파란색으로 만약에 쓴다면 이 파란색은 염색 분체수 그리고 DNA 상대량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염색 분체 수를 내가 보려면 얘는 복제 여부를 봐야 돼요? 안 봐도 돼요? 봐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염색 분체 수 또는 DNA 상대량을 물어본다면 파란 색깔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즉 복제 여부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핵심이 뭐냐면 분열기에서 중기에서 최종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면요. 염색체 수 변해요? 안 변해요? 2n 곱하기 2에서 2n으로 가면 염색체 수 안 변하죠. 근데 염색 분체 수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래서 얘는 핵심이 지금 2n 곱하기 2에서 2n으로 간다면 염색 분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 2n 곱하기 2에서 2n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봐요. 얘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 분체 수는 동일해요? 바뀌어요? 동일하죠. 2n만 비교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염색체 수도 일정하고 염색 분체 수도 일정한 딸세포를 몇 개 만드는 걸까요? 딸세포를 2개 만드는 거죠. 왜냐? 분열을 몇 번 하니까? 네, 분열을 한 번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에 우리가 쓴 노란색과 파란색 의미로서 똑같이 생식세포에서도 달아볼게요. 자, 그럼 먼저 지금 얘는 최초에 2n 있었어요. 복제되면 2n이에요? 2n 곱하기 2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2n 곱하기 2라고 여기다가 달아볼게요. 자, 그럼 결론은요. 얘는 감수 1분열에서 분열하면 n 곱하기 2예요? 2n이에요? 그쵸. n 곱하기 2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n짜리로 가는 거죠. 자, 그럼 결론 우리가 아까 썼던 것처럼 염색체 수는 여러분들이 2n인지 n인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염색 분체 수 또는 DNA 상대량을 보고 싶다면요. 얘들을 곱하기 2까지 포함해서 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 감수 1분열은 얘죠. 감수 1분열은 2n 곱하기 2에서 n 곱하기 2로 바꿔주고 싶은 거죠. 그럼 감수 1분열의 특징은요. 염색체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2n에서 n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감수 1분열의 특징은요. 염색체수가 반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염색체수가 반감한다는 의미는 DNA 상대량 일정해요? 안 일정해요? 자, 2n 곱하기 2에서 n 곱하기 2 돼요. 그쵸? 왜냐? 애초에 염색체수가 반으로 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 뭐냐면요. 제가 염색분체수 할 때는 곱하기 2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곱하기 2 여부만 보는 게 아니라 2n에서 곱하기 2 된 거, n에서 곱하기 2 된 거를 복합적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n 곱하기는 굳이 수학적으로 쓴다면 4n, n 곱하기는 2n이잖아요? 그럼 나누기 2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결론은 2n 곱하기에서 n 곱하기 2 된다면 염색체 수도 반감하고요. DNA 상대량도 반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얘는 2n 곱하기 2에서 n 곱하기 2로 염색체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리시켜야 되는 건 염색체예요? 염색 분체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특징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왜냐? 염색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감수 2분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염색체 수부터 봐봐요. n 곱하기 2에서 n으로 바뀌어요. 그럼 염색체 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얘는 염색체 수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DNA 상대량은 줄어들어요? 일정해요? 줄어들죠. 왜냐? 애초에 내가 분리를 시켰으니까요. 그럼 얘는 지금 염색체 수가 안 변하죠. 근데 DNA 상대량 내지는 염색 분체 수만 줄어들죠. 그럼 우리가 뭘 분리시켰을까요? 그쵸. 염색 분체를 분리시켰겠죠.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얘기는 내가 똥똥한 게 얇아지는 것뿐이지 염색체 수는 안 변해요. 근데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 염색체 수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얘 한번 봐봐요. 그럼 추측건데 지금 채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날까요?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날까요? 자, 2n 곱하기 2에서 2n 됐어요. 염색체 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럼 뭐의 분리?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채세포 분열은 양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n 있었어요. 2n 곱하기 2에서 2n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소 분열은 2n 있었어요. 2n 곱하기 2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얘가 처음에 n 곱하기 2일까요? 2n일까요? n 곱하기 2죠. 그리고 n짜리 돼요. 자, 그럼 2n 곱하기 2에서 n 곱하기 2 될 때는 염색체 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2n에서 n 될 때 변하죠. 그럼 여기서는 상동 염색체의 분리 일어날까요? 염색 분체의 분리 일어날까요? 그쵸.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염색체 수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n 곱하기 2에서 n 될 때는 뭐가 분리돼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염색체 수 변해요? 안 변해요?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늘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필기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문제에서 늘 물어보는 건요. 단순히 얘가 지금 감수 1분열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감수 2분열이거든요. 지금 이게 연통이 좀 느려서 표시가 아직 안 됐는데 파란색이 감수 1분열 그리고 초록색이 감수 2분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반드시 분리 전과 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처음 모세포를 기준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n인지 2n인지
복제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럼 봐봐요. EN과 N은 DNA 상대량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2배. 그쵸. 그리고 염색체 수는 누가 더 커요? EN이 더 큰 거죠. 그리고 얘가 핵심이에요. EN과 N 곱하기 1을 만약에 제가 비교하고 싶어요. 그럼 EN과 N 곱하기 2끼리 동일한 건요. 염색체 수일까요? DNA 상대량일까요? 그쵸. 왜냐? 염색체 수는 EN인지 N인지로만 보면 되기 때문에 N 곱하기 2가 더 작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 곱하기 2는 EN이 이런 그림이라면 얘는 이런 식으로 2배 복제된 거잖아요. 그래서 DNA 상대량은 두 개가 서로 어떨까요? 같은 거겠죠. EN과 N 곱하기 2. 얘는 곧 EN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요.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까지 끝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때? 채원이 이해됐어? 혜원이는? 은지는? 수지는?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하나만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얘는 혹시 여러분들 필기가 만약에 안 됐으면 제가 캡처해서 드릴게요. 하고 그 다음에 문제 그럼 하나만 딱 풀어봅시다. 한번 여기서 2번이랑 3번에 1번, 2번 한 번만 풀어봅시다. 그래서 얘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많이 급해? 진짜? 갔다 오세요. 식세포 분열해서 전기를 그리라고 하면 전기부터 이과 염색체로 해야 되죠. 왜냐면 전기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풀이를 빠르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에 모두 해당하는 거는 모두 동그라미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간기에서 DNA 복제가 1회 일어난다. 얘는 해당이 안 되는 애가 있을까요? 없죠. 다 공통적인 거죠. 그래서 둘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가 염색체 형성되는 건 누구예요? 그럼 얘 생식세포일 거고요. 자,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건 누구예요? 둘 다죠. 왜냐? 체세포는 염색분체 분리만 일어날 거고 생식세포 분열은 여기 써주세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생식세포 분열 자체가 기본 전제가 감수 1과 감수 2를 모두 합쳐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에서 나타나면 그게 생식세포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상동염색체의 분리도 두 개에서 모두 일어날까요? 아니죠. 누구에서만 일어나요? 그쵸. 그래서 얘는 생식세포에만 해당될 거고. 자, 5번. 유전자 구성이 다양한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얘는 우리 아직 안 했는데 체세포는 사실 목적 자체가 원래 거랑 똑같은 게 만들어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생식세포에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은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쵸, 체세포겠죠. 자, 그리고 우리 3번에 1번, 2번까지만 한번 쭉 볼게요. 일단 먼저 얘들에 대해서 순서 없이 나타낸 거 먼저 보시면요. 간은 뭐예요? 간기죠. 나는 뭐예요? 다는? 오케이. 자, 그럼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자, 상동 염색체의 분리. 나죠. 왜냐? 감수 1분열에서 2n 곱하기 2를 n 곱하기 2로 바꿔준다 했죠. 그래서 염색체 수가 반감하기 때문에 나가 될 거고요. 자,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고 DNA 양만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언제? 다죠. 왜냐? 다는 목적이 n 곱하기 2를 n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뒤에 파트 또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